저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안 나와서, 고교 동창 없어서,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서도 마이너여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건 이재명 대표예요. 모욕당하고. 제발 해야 될 것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정치 지도자감으로 꽝이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A4 한 장 반 장 정도에 되는 메시지인데 페북에 올린 글 말이죠. 네, 예. 네 가지가 있어요. 대선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사람들, 발언 당사자, 반성 사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되지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뭐 이런 등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이거 안 된다. 뭐 바꿔나가야 된다 등등.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증오와 분열을 우리 모두가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별 관심이 안 갔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스피커가 되게 중요한데 네. 김경수 지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말로 된 게 아니다. 네. 목숨을 걸고 이뤄낸 지지예요. 네. 그 칼침 맞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 전에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정치검찰과 뜻을 같이 하면서 자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 하겠다. 내가 한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거를.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아무도 모르고 그때 팀까지 짰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인선까지 하고. 그런 동료들의 배신의 아픔, 뒤통수친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칼침을 맞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성과로 지지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무섭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뭐 그냥 이 정도였고. 네. 예. 그러나 저는 모두 다 발언할 권리도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입니다. 근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대권 경정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대선 일정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흔들기보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 구체화하면 이런 거예요. 그 대표 구속시키겠다고 정치검찰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 그 사람들 내가 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저걸 실현하면. 두 번째로는 경선에서 지고 탈당한 사람들 예,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다 내가 받아들일 거야. 네. 지금 이게 공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저 얘기를 실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누군가가는 포용의 정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비상계엄 하에 포용의 정치 반대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하겠다. 포용은 그 이후죠. 국민의힘이 재편되고 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내란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그리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당명도 바꾸고 뭐 그런 이후에 네. 다시 협치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분은 저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다 내란 종식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는 내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치를 하겠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갖고 하세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근데 저거를 제 식으로 해석하면 소위 경선에서 탈락한 친문들 그래서 나간 분들 저하고 친했죠 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지고 뒤에서 지금 작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명예회복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반대죠. 그리고 저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팩트를 잘못 알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 정 과정에서 고등학교 안 나와서 고교 동창 없어서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서도 마이너여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건 이재명 대표예요. 모욕당하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볼까 정말 다르구나. 네. 제가 뭐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사면해줄 때 윤석열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당연히 좋습니다. 흔쾌히 당연히 동의했고 그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이 타임에 와가지고 일부러 사면시키는 거다. 이재명 대항마를 키우려고. 그런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 경쟁이나 뭐 선의 경쟁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환영이고 좋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전제를 깔렸었던 건데 만약에 그런 선의를 악용해서 정말로 비열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용도로 이번에 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진짜로. 옳지 않은데 100% 동의. 그런데 경계를 하자는 것은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선 시작했어요. 자,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것을 부각시킬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리바이벌 되면 효과가 별로겠지. 새로운 이야기가 딱 나와가지고 옛날에 무엇인데라고 딱 논쟁을 붙여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명들이 결집을 해서 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논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폭넓고 강력한 지지층에서 분열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결집을 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여기에 편성하면 폭발력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중앙일보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토요판 거기는 일요 뭐라고 썬데이 중앙이라고 그러는데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노무현 대통령 관심이 있어 꾸준히 읽는데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재명 깔려고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살포해서 뭐 경기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재명 표 정책이란 걸 노무현 이름으로 까는.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으니까 했던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재료가 많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름 정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본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기초 광역을 다 했으니까. 작든 크든 간에 이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재정이 튼튼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고 재정이 정말로 없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또 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좌쪽으로 클릭되어 있다가 지금 너무 우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무조건 중도 확장성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념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온다고 쳐서 뭐 대통령이 됐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하고 뭐 10년 뭐 100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되고 다른 당에서도 똑같이 대선 후보감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먹고 있을지언정 다음에 또 대선 후보로 못 나오라는 법이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분들을 또 안 밀어주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정지어서 말할 필요도 전혀 없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만들어온 덫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저열함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두 번째, 실제 그런 저열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정말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혹은 뭐 2개월 후에 있을 그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그 당시에서 최선일 것이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발 해야 될 것은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정치 지도자감으로 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거 플러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100% 맞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이 만들어오는 그 덫이나 함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저 사람이 만들어오는 그 덫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매는데 쓰지 말자. 이 정도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말이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국민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특히 한마디 붙인다는 검증된 능력이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이다. 네. 네. 특히 껍데기 보고 스타일 보고 저 사람 잘생겨서 못생겨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그러니까요. 거. 네, 네. 그걸 이미지 가지고 지금 정치가 가서 까면 안 돼요. 공격해가지고 공격이 먹히면 내가 이기는 거고 공격이 안 먹히면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쌍팔년도식의 고무신 선거처럼 하려고 하는 것. 이제 국민들이 가려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무신 선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부정선거하면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당에서는 고무신을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고무신 선거.